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제가 어제 그 사무실에서 철야를 좀 하느라고 지금 상태가 좀 메롱메롱한 상태고, 원래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오늘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그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사업 물적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도 빨리 그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공시도 좀 들여다보고,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해서 여기저기 좀 부분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를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7월 5일하고 6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글로벌 모니터 TV 채널에서 SK이노베이션을 1부와 2부에 걸쳐서 물적 분할을 한번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7월 1일 날 SK이노베이션이 IR데이, 스토리데이 때 배터리 사업 분할 검토하겠다는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스토리데이 때 나왔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일부 내용은 회사는 배터리 분할 방식이 아직 미정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물적 분할 또는 인적 분할 이렇게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지만 이미 7월 1일 그 IR데이 때 그 CEO가 한 코멘트에서 분할 방식에 대한 답은 나왔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었고요. 그 다음 6일날 2부에서는 배터리 물적 분할이 마이너스보다도 플러스가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근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적 분할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물적 분할의 그 단점, 부정적 효과도 제가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이유도 없지 않다 하는 내용을 그때 보여드렸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월 1일 날 그 발표를 할 때 배터리 사업의 분할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배터리 사업의 나스닥 상장 또는 국내외 동시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다. 또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사업이 분할하면 이노베이션은 사실상 순수 지주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코멘트에 근거를 해서 이것은 물적 분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다. 나스닥이나 또는 국내외 동시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노베이션이 사실상 순수한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적 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적 분할을 해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런 코멘트로 봤을 때는 물적 분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 SK 입장에서는 주주가치 보전이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례가 있죠. LG화학이 그 LG 엔솔 분할을 할 때, 그때 우리 이제 주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또 주가가 많이 꺾이고 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배당 성향을 30% 이상 가져가겠다. 그리고 2022년까지 보통주 한 주당 최소 10,000원 이상의 현금 배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그 주주가치 제고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해서 민심을 좀 잡으려고 했던 바가 있었죠. 또 이제 제가 그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초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사업 담당 그 대표를 하고 있는 지동섭 대표가 그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배터리 증설 속도가 글로벌리 굉장히 빠르다. 이제 경쟁 업체들 이야기죠. 최근 수년째 해마다 2, 3조 원씩 투자하는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배터리 사업에서 분할과 IPO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하는 이런 코멘트를 7월 1일 IR데이 때 강한 의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7월 초에 그 영상에서 SK 이노베이션은 초조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 당시에 분할이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과 한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물적 분할을 발표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 뭐 배터리하고 석유 개발이 물적 분할되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의 그 자회사인 그 루브리컨츠 윤활유 회사 지분 일부 매각을 했죠. 그 다음에 SK 종합화학 지분 일부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SK 에너지 정유 사업 지분 일부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노베이션은 그야말로 이제 지주회사가 되는 건데, 뭐 자회사의 경영 관리라든지, 신사업 발굴이라든지, M&A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부가적으로 뭐 R&D 기능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이노베이션은 이제 지주회사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9월 16일 날 이번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9월 16일 날 그 임시 주총이 있는데요. 임시 주총 안건이 사실 저는 그 분할 계획안 승인 안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정관 변경안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 변경안이 뭔가 해서 들여다봤더니 내심 사실은 제가 살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익 배당과 관련된 건데, 정관을 어떻게 변경시키느냐.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변경의 취지는 뭐냐면, 금전 외에 회사가 보유한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걸 지금 그 배터리 그 분할 그 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내용의 정관 변경안도 동시에 추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배당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현물 배당이 가능하다는, 현금 배당뿐만 아니라 현물 배당도 가능하다. 그런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자,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예컨대 회사가 뭐 새로 어떤 신주를 발행해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회사가 보유한 주식이면 일단은 자사주, 자기 주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자기 주식이 꽤 많습니다. 지금 회사 총 발행 주식 수가 9,200만 주 정도 되는데 1,000만 주를 약간 웃도는 자기 주식이 있거든요. 지분율로 따지면 뭐 한 11% 정도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이런 자기 주식이 현물 배당의 근거가, 현물 배당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사주를 현물 배당의 근거, 현물 배당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면 이미 뭐 올 3월 달 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했지, 지금 이렇게 배터리 분할 승인안을 주총 안건에 올리면서 그 정관의 현물 배당 근거를 마련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사주를 현물 배당에 사용하기 위해서 정관을 변경한다. 이번에 이것은 조금 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그 현물 배당에 쓸만한 주식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SKIT 지금 상장되어 있죠. 그리고 IPO를 하게 될 SK 배터리, 이거 두 개가 좀 유력하지 않은가. 그 중에서도 지금 SK 배터리 쪽에 저는 좀 무게를 좀 실어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적 분할이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회사를 물적 분할로 신설을 하고, 이 신설된 물적 분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량을 지분율대로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인적 분할이거든요. 그러면 자,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일단은 이노베이션이 지분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신설법인, 즉 배터리 회사 주식의 지분을 배정을 하는데, 자, 전량 배당을 못 하는 거죠. 인적 분할이 되려고 하면 전량 배당을
해야지 인적 분할이 될 텐데 전량 배당을 하지 않고 배터리 회사의 주식 일부를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율로 배당을 하게 되면 물적 분할에다가 그 인적 분할의 성격을 가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주들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물적 분할에 따른 그 지분 가치 희석 효과 그리고 나중에 IPO 시에 발생하게 되는 그 동시 상장으로 인한 그 더블 카운팅 할인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주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회사로서는 그 막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물적 분할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 주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인적 분할적인 성격을 가미하기 위해서 그 배터리 주식 회사가 보유하게 될 이노베이션이 보유하게 될 배터리 주식을 현물 배당 형태로 해서 일부 주주들에게 그 배정해 주는 방식을 회사가 지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뇌피셜이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가능성이 상당하다. 뭐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또 근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SKT가 지금 분할을 하는데 SKT 이렇게 분할 과정을 보면 통신회사하고 그 SKT 투자회사 중간 지주회사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했죠.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통신회사가 이 투자회사, 중간 지주회사 지분 11.7%를 이렇게 가지게 되죠. 여기 왜 이렇게 11.7%의 지분 관계가 생기느냐 하면 SKT가 그 분할 전에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 자사주가 11.7%가 되는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자사주가 이렇게 지배관계를 형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SKT 입장에서는 이 자기 주식을 그대로 살려두면 이렇게 지분관계, 지배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지분관계, 지배관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뭐 이 중간 지주회사하고 그룹 전체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와의 합병도 추진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측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SKT가 이 11.7%의 2조 6천억 원에 되는 주식을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뭐 이렇게 소각 결정을 한 것은 시장에서 이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2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이 주식을 전격적으로 그 소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SK의 스탠스가 이렇다고 하면 이번 그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에 있어서도 좀 더 과감한 주주가치 제고, 주주가치 보전에 대한 그런 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그 배터리 주식에 대해서 전량은 아닐지라도 상당한 양을 그 우리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회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시행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제 제가 뭐 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는 하반기에 추가 대형 수주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형 자동차 업체와 그 JV 설립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마침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 매일경제에서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인 김종원 의장을 인터뷰를 했는 모양인데요. 전화로. 뭐 제목은 이제 이번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뭐 신설법인, 존속법인 고르게 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뭐 이제 김종훈 이사장 말은 뭐 배터리 사업 분할은 이노베이션의 뭐 성장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뭐 당연히 이사회 의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기존 존속법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이노베이션은
뭐 폐배터리 재활용 BMR을 핵심 사업으로 키우는 역할을 해낼 것인데 지금 현재 공개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만 BMR 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사업들이 새 먹거리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하면서 뭐 이런 내용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배터리 추가 합작사,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하고 유럽 자동차 업체를 모두 아우르고 있고 이 중에서 일부 업체와는 상당한 그 논의가 진척된 상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완전히 그 새롭게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들었던 부분도 있고 마침 김종훈 그 이사회 의장이 신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JV 설립은 하반기에 발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하반기에 뭐 추가적인 그 대형 수주 발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만큼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제가 7월 5일, 6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적 분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충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 물적 분할을 결국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주총에서 통과가 될지 주총에서 나가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적 분할이 주총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배터리 회사를 나중에 얼마나 성장시키느냐 하는 게 주주 가치와 바로 직결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